속보입니다. 정부가 10년 이상 연체된 대출에 대해서 탕감 계획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현실화될 예정입니다. 어찌된 내용인지 10분 안으로 정보 드릴 테니까 꼭 보시고요. 아울러서 손실보상 소급 적용의 필요성도 꼭 널리 알려주십시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버튼 꼭 누르셔서 매일매일 정보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기사가 44분 전에 떴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10년 넘은 빚 없애준다고 소상공인 채무조정 검토하...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근데 이미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게 이제 현실화된 거죠. 자, 17일 국정기획위원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소상공인 관련 업무 계획을 국정기획위에 제출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자, 국정기획위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고한 소상공인 관련 업무 계획을 통해서 18일 20일 사이에 구체적인 정책을 확정할 예정인데,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국정기획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정기획위는요, 사실상의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6월 16일 어제입니다. 어제 공식 출범한 조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 5년의 국정운영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역할이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서 정해지는 게 실제 이제는 진행이 되는 거니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죠, 지금. 왜냐하면 바로 시작했기 때문에 임기를. 그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시기구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들이 이쪽에다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국정위 쪽에 이제 제출하고, 여기에서 이제 확정하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실행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무슨 내용을, 무슨 업무 계획을 보고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내용이 이제 핵심입니다. 네,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소상공인 대출 채무 조정 내용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금융기관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배드뱅크가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었죠. 아마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겁니다. 이 배드뱅크가 이제 만들어져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연체된 채권들을 인수해서 소각해 버리는 거죠. 이게 배드뱅크의 역할이거든요. 자, 근데 이제 조건이 중요해요. 어떤 기준으로 소각시켜 버리냐, 없애주느냐, 한마디로 이건데, 잘 보십시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이렇다고 합니다. 대출을 일으킨 지 최소 10년 이상 된 5천만 원에서 1억 원 대출, 이 사이에 계신 여기에 있는 이 우선 채무 조정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대출을 일으켰어요. 최소 10년 이상 된 5천만 원에서 1억 원 대출이 채무 조정 대상이고요.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출? 2020년 코로나19 국면 이후 계속 연장됐던 소상공인 대출을 우선 조정 대상에 선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기사에 보면은 최소 10년 이상 된 5천만 원에서 1억 원 대출, 이렇게 써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해할 수 있어요. 어떤 오해? 내가 6천만 원 대출이 있는데 이거 10년 전에 받았던 거야. 그럼 이거 소각시켜주나? 이거 없애주나? 그 뜻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연체를 하는 겁니다. 연체.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해 볼게요. 제가 요거를 그냥 여러분 알기 쉽게 그냥 딱 세 개로, 긴 내용인데 딱 세 개로 정리하면, 자, 코로나19 때 기한을 연장했던 50조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 중 10년 이상 연체부터 채무 조정 들어간다. 자, 요게 핵심입니다. 연체 안 하신 분들은 대상이 아닐 겁니다. 배드뱅크의 취지는 연체된 거, 한마디로 이제 악성 채무에 대해서 소각시켜 버리는 게 배드뱅크의 임무예요. 그래서 마치 기사를 보면은, 야, 나도 탕감받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실망감이 클 겁니다. 저는요, 인기가 없더라도 팩트만 전해드리죠. 실제 이게 팩트입니다. 10년 이상 연체된 거. 근데 언제? 얼마? 5천만 원에서 1억 원 대출. 요렇게. 그리고 조건이 뭐예요? 2020년 코로나19 국면에 이후 계속 연장됐던 거. 그러니까 그때 연장 신청을 했었어야지.
계속 연장됐던 거. 자, 이거 먼저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뭐 나중에 어느 정도 조건을 풀어줄 수는 있겠지만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채무 조정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소상공인의 내수 침체의 최대 피해자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맞죠? 그렇죠? 여러분 맞죠? 소상공인 분들이 지금 내수 침체의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건 다 공감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도미노 부도를 사전 차단하겠다. 한마디로 소상공인 분들이 돈을 못 갚고 계속 연체가 되면은 다른 부분으로 위기가 전이될 수 있죠. 금융기관이 부실해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세 번째, 소상공인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 요번에 9월에 또다시 대거 만기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분들 이거 맞죠? 왜 매년 9월마다 이게 연기를 해줬거든요. 만기 연장을 해줬거든요. 지금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요,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요 팬데믹보다 더 악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죠. 연체가 팬데믹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 공감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채무조정에 들어간다. 채무조정이라는 대출 금리 조정도 있겠지만 탕감도 들어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일단 저는 그런 생각 해봐요. 이 기사와 이게 진짜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현실화 될 겁니다. 배드뱅크는 원래 예고돼 있었고 우리가 궁금했던 게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근데 배드뱅크가 된다 그러면 10년짜리 악성 채권은 분명히 소각된다. 그래서 진짜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정 채널 계속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예상대로 되구는구나, 10년짜리로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배드뱅크 예산으로 차라리 손실보상 소급 적용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공평하게, 그렇지 않나요? 배드뱅크란 거는 결국에는 연체하신 분들, 그것도 악성 채무 진짜 은행에서 손 놔버린, 은행에서 완전 손 놔버린 이런 악성 채권을 소각시켜주는 곳인데 차라리 그거 소각시키는 돈 말고 손실보상 소급 적용을 공평하게 해주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전 해봅니다. 또 하나, 원래 10년 연체 채권은요 은행에서 손실 처리한 후에 특수 채권으로 관리합니다. 10년 동안 안 갚은 거잖아요. 추심업체에 보통 위탁을 하거나 매각 처리하거든요. 할인해서 팔거나 추심업체에 팔아버리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즉 그 뜻은 뭐냐면 받아낼 길이 없는 사실 채권이에요. 이거는 은행권에서는 손 놔버린 거거든요. 의도적이든 않던 간에 빚을 안 갚은 분들이세요. 일단 뭐 안 갚거나, 여기서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이렇게 써놨어요. 안 또는 못 갚은 분들, 못 갚은 분도 있을 거고 일부러 또 안 갚은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 뜻은 뭐예요? 이미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이런 분들은. 왜? 10년 연체면은 일단 금융권은 다 막았다고 봐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면 흔히 신용불량자 얘기하잖아요. 신용불량자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은행 살리기. 왜냐면 은행들이 이 부실 채권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그 재정 세금으로 은행 살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10년짜리면은 아마 좀 금융을 아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거는 어차피 은행 입장에서 못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냥 손실이에요. 은행 입장에서 손실. 이런 분들이 사업을 할 리가 없거든. 할 수가 없어요. 일단 금융이 다 막히기 때문에. 이런 사람, 글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현재 살려고 하는 소상공인을 우선적으로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 열심히 살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물론 정말 지금 이제는 막 다 막히신 분들이나 어려우신 분, 정말 이제는 뭐 포기하신 분들 당연히 도와줘야죠. 당연히 도와주는데, 일단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면, 일단 저는 우선순위를 정한다 그러면 현재 열심히 살려고 지금 막 전투적으로 좀 사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지금 현재 살려가는 소상공인을 좀 우선적으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나. 그런 다음에 사실상 은행 도와주는 거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뭐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어떻게든 연체 안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에게 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배드뱅크라는 거는 연체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뭐 여러분 언론 보고 뉴스 보면은 마치 그 기간 동안 5천만에서 1억 사이에 대출이 있었던 10년 넘게 대출 받았던 이런 분들이 뭐 빚을 탕감해 준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 전혀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연체된 거예요. 연체된 채권에 대해서, 연체된 대출에 대해서 10년 이상. 그러면은 사실상 연체 안 하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끼고 또 아끼고 먹는 거 덜 먹고 애들 학원 덜 보내고 그런 분들에게 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지원이 진짜 없어요. 이런 분들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것은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실주의자라서 일단 이런 분들을 좀 도와줘야 된다. 저는 성실상환자 분들에 대한 최소한 그러니까 제외되지 않도록 좀 해주는 게, 그래야 더 열심히 또 대출 갚고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뉴스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제도를 보면서 글쎄 저라면은 조금 좀 방향성을 좀 달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정말 열심히 하려는 분들을 먼저 일단 도와주고, 물론 살려놓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어차피 10년짜리 악선 연체 채권이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0년짜리 연체는요, 제가 좀 강하게 말을 표현 안 해서 그러는데 어차피 그거 못 돌려받는, 그냥 다 이게 악성이에요. 그냥 진짜 일부러 안 갚는 분도 꽤 있을 거고요, 못 갚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0년인데 10년 연체인데 저는 그게 결국에는 은행 도와주는 꼴이다. 그러니까 부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지 않도록 소각시켜주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필요합니다. 배드뱅크 필요하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를 좀 안타깝습니다. 우선순위를 조금 달리하면 소상공인들도 용기도 나고 힘도 나고, 제가 너무 소상공인분들 마음을 잘 알아서 여러분 마음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조금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위에 분들에게 최소한 배드뱅크를 하려고 그러면 성실상환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왜? 허탈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성실상환자분 아마 방송 듣고 계실 겁니다.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허탈감이, 이게 상실감이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럼 최소한 그런 분들에 대한 상실감이나 허탈감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들에도 따뜻하게 지원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생각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네, 우리 여정 가족님들 남아 계십시오. 오늘 정보는 일단 10분 안에 다 드렸습니다. 후반부는 항상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간이다 보니까 어차피 후반부는 시간 되실 분들만 남아있는 거고, 정보는 다 10분 안에 다 드렸죠. 오늘 좀 말을 제가 아꼈습니다. 말을 좀 아꼈는데 다음에 아마 이게 확정이 되면, 일단은 이거는 한 언론사에서 취재를 해서, 근데 거의 맞아요 사실. 이게 뭔가 있으니까 보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일단은 18일과 19일, 20일 사이에 보고가 된다고 하니 그 내용이 이제 확정이 되면은 그때 가서 강하게 어필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요 정도 선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얘기해야 바뀌어요. 얘기해야 소상공인이 뭘 원하는지가 전달이 됩니다. 왜? 그분들은 소상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해보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대출을
생계형 대출을 글쎄요 받아본 적이 있나 사업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말을 해줘야 현실을 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일단 오늘은요 제가 지금 오늘 나왔던 배드뱅크에 대한 내용이었고 지금 이제 내일이나 내일 모레가 스케줄이 민생회복지원금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확정이 된 분위기고 이제 발표만 앞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발표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좀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갈지 그거 꼭 보셔야 됩니다. 민생회복금 만약 결정이 되면은 미리미리 좀 물론 준비할 건 없을 거예요. 저의 정보에 의하면 여러분이 뭐 굳이 뭐 따로 이제 준비하거나 그럴 건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일단 확정이 되면 그때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방송 계속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요. 본인을 위해서 지원금 받아야 되니까, 그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